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월요일 새로워진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 구속이 경남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 운동본부가 발족합니다. 거창 승강기밸리 입주업체들이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합니다. 거대 외국계 기업들의 독과점 시장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하는 범시민 대책위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거제를 넘어 노동계, 경상남도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로페이가 시범 도입된 지 2달이 됐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나온 현직 광역단체장의 법정 구속은 경남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도민운동본부가 발족됩니다. 첫 소식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도정 공백과 차질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권한 대행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도민에게서 직접 권한을 부여받은 선출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부산항 제2신항, 경상남도, 부산시, 해수부 상생협약식은 잠정 연기됐습니다. MBC 경남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들은 이런 맥락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재판의 핵심 쟁점과 법정 구속의 당위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가 오늘 공식 발족합니다. 앞서 운동본부 측은 변호인단과 협의해 20일쯤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야권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김 지사의 구속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MBC 경남은 설 연휴 직후 긴급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서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까지 도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 경남에서 전해드립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거대 외국계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승강기 시장에 도전장을 낸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업체들인데요. 협업으로 개발한 승강기 제품을 조만간 시장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승강기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123조 원대, 국내 시장 규모는 3조 7천억 원에 승강기 대수는 70만 대에 달합니다. 해마다 6%가량 성장하는 승강기 시장은 그러나 일부 외국계 기업들이 80% 가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거대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에 거창 승강기밸리가 자체 개발한 브랜드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제품명은 G-엘리베이터. 거창 승강기밸리의 14개 중소기업과 행정기관이 협력해 최근 개발을 마무리한 중저속 모델입니다. 지금은 뭐든지 혼자서 해야 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간에 서로 힘을 모아서 엘리베이터 이 부품 단지 또는 완성품 업체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으로부터 성능을 인정받은 G-엘리베이터는 특히 안전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승강기 기업협의회와 거창구는 G-엘리베이터를 다음 달 출시해 본격적인 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LH 시장이나 조달청 시장을 집중 공략을 하고 해외 시장 수출 개설에 우리 거창군에서 많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근 산업특구로 지정된 거창 승강기밸리에는 국내 유일의 승강기 안전인정기관도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산업 기반에다 독자 모델까지 갖춘 거창 승강기밸리의 목표는 국내 승강기 산업의 중축 기지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창원과 진주를 포함한 경남 14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의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진주는 영하 4도를 보이며 어제보다 1, 2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6도, 진주 8도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밀양 영하 2도, 함안 영하 5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7도, 창녕 6도로 평년보다 1, 2도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거창 영하 6도, 남해 영하 2도를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5도, 하동 6도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차츰 기온이 올라 이번 주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우 조선해양 매각 추진과 관련해 거제시가 지역 경제단체와 노조가 참여하는 가칭 범시민 대책위를 출범시킵니다. 대우 조선노조는 거제시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노조와 경상노조 등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매각 추진과 관련해 거제시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가칭 대우조선 해양 매각 대응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지역 경제단체와 대우조선 노동조합 등이 참여해 대우조선 해양의 연매출액 9조 원과 일감 유지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하나의 매각이 추진됐던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범시민 대책위가 부활하는 셈입니다. 2006년 그 매각설이 나왔을 때 그때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위원회를 부활해서 지금 상공회의소와 경실련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거제시는 정치권과 연계해 대우조선 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지역경제의 우려를 알릴 방침입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산업은행이 매각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제시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노조, 경상남도와 협의체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의 형태로서 구성해 나가고 있고요. 그 나아가서는 경상남도 또 기자재 부분에서 심각한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빠르면 이번 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한복했을 때 진주 실크, 그다음에 실크 폴리 차이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공장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왜 진주 실크가 예쁜지, 그리고 생산해서 왜 서울에서 그걸 다 받아 쓰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진주 물이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들였을 때 그 색감이 틀리게 올라와요. 그 실크 같은 게 조금의 차이가 큰 차이로 나오거든요. 고가라고 해서 구입 잘 안 하지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이걸 해야 이어지는 거라서 해야겠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 시범 도입 2달째 접어든 제로페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페이가 시장에 정착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사정은 어떤지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절감을 위해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도 시범 도입된 제로페이. 서비스 시행 2달째, 시청 인근의 제로페이 도입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바일 카드로 전환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제로페이는 아직 좀 저조해요.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전년도 매출 8억 원까지는 0%, 12억 원 이하는 0.3% 등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로페이를 도입한 부산 지역 소상공인 업체는 시범업소 100여 곳을 포함해 모두 650여 곳. 부산시 전체 소상공인 업체 22만 9천여 곳에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앱을 깔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또 젊은 분들도 그 깔아가지고 이렇게 막 해야 되고 또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제로페이를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해서 이게 사용하지 않나. 대부분 소비자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영어 볼 때 광고 전에 본 거 같아요. 아, 그래. 그거보다 안 따라서도 못 봤다. 계산할지도 몰라요. 아, 계산을. 제로페이가 소비자와 업주 모두에게 외면받으면서 본격 도입 시기도 3월에서 4월로 일단 한 달 늦춰졌습니다. 향후 제로페이의 외상 결제 기능과 포인트 적립 방식을 도입하겠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느냐가 향후 제로페이 시장 안착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2019 태권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오늘 오전 창녕 군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2019 의령군 문화학교 개강식이 오늘 오전 11시 의령 군민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해시 걷기 지도자 원래회가 오늘 오전 김해시 보건소에서 있습니다. 하동군 농협 미곡 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식이 오늘 오후 3시 하동군 금남면 농협 미곡 처리장에서 열립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 설명회가 함양 에디슨 모터스에서 오후 1시 30분에 개최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가 4월 7일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 참가 실무 협상을 위해 내일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6.15 경남본부는 참가 인원과 일정 등을 협의하고 합의문 작성도 시도하는데 대회 참가가 결정되면 항공편으로 중국을 거쳐 방북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측은 지난 2001년부터 6.15 경남본부가 열고 있는 창원 통일 마라톤 대회에 매년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선박보트 건조업 생산능력 지수는 69.2로 2007년에 71.5에 근접하는 수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4년부터 조선업체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고 일부 업체는 폐업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을 뜻하는 가동률 지수는 지난해 71.5를 기록해 2015년 이후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산불 예방과 자원 보호를 위해 오늘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주능선인 노고단에서 장터목 구간을 비롯한 25개 구간 125.3km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대신 지리산 대표 산행 구간인 장터목에서 천왕봉 탐방로와 로타리 노고단 대피소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사회 취약계층과 도민의 행복한 가정을 실현하기 위해 1,112억 원을 투입해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급여 사업에 1,098억 원을 투입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취약계층 노후주택 리모델링,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빈집과 노인거주,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청소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제공합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에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욱 전 무소속 김해시장 후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경미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점심을 접대한 혐의로 박삼동 경남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점심 접대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는 것이 맞지만 점심 식사 금액이 소액인 점과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어제 낮 12시 53분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에선 현재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와 창원 소방본부에 따르면 포항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뒤 땅이 흔들린다거나 지진이 발생했는지 묻는 전화는 모두 10여 건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지진 관련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